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나오는 중학교 2학년 2학기 8단원에 나오는 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이번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인 친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하고요. 조금 시험 대비용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렇게 5가지예요. 크게. 뭐 여기 안에 이제 선생님이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을 넣어서 설명을 좀 하겠죠. 자, 첫 번째는 열의 개념을 배워볼 거고요. 열은요, 이동을 해요. 열은 전달이 돼요. 그래서 열의 전달 방법 3가지 있습니다. 전도대로 벽사, 이거 알죠? 그거 공부를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냉방기, 난방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그것도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비열과 열랑 부분인데요. 여기 이제 개념도 조금 이해가 어렵고요. 이제 문제에서 계산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막 줄로 뭐가 증가하면 뭐가 감소하고요. 뭐 질량이 클 때 비열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런 게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비열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기 비열 곱하기 공식 관련된 부분은요, 여러분. 선생님이 곱셈 공식, 과학에 나오는 곱셈 공식 늘 개념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5분 빠르게 보면 한 5분이면 돼요. 5분만 투자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열 팽창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열 파트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건데요. 문제풀이도 시간이 되면 같이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개념만 공부하는 영상이에요. 자, 첫 번째 열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열 뭐예요, 여러분? 열받아. 열받아. 그거 할 때 열? 뭐 거기서 따온 열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적으로 열에 대해서 조금 정의를 해볼게요. 열은요, 어떤 파이어,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적게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열이 많다, 적다를 우리가 표현을 하지요. 근데 이 열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왜 우리 뭐 학원이나 학교나 뭐 집에서도 그렇고요. 누구는 덥다고 하고, 누구는 춥다고 하고, 에어컨 켜, 보일러 켜, 막 이러잖아요. 같은 온도인데요. 누구는 덥고요. 누구는 춥게 느껴져요. 그래서 열이라는 개념은요. 굉장히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객관화 시킨 게 바로 온도라는 수치입니다. 온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생각을 좀 해볼게요. 어떤 물질이 있어요. 모든 물질은 다 뭘로 이루어졌지? 우리 1학기 때 배웠는데,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혹은 원자, 뭐 선생님 그리는 건 원자예요. 자, 이런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제 뭐 원자핵도 있고 전자도 있고. 근데 이제부터 선생님이 뭐라고 할 거냐면요. 얘네들이 다 이 동그랑이 열이에요, 열. 예. 열을 이렇게 업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뭐 안고 다녀도 돼. 선생님 저는 머리에 이고 싶은데요. 뭐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튼 우리가 열을요 이렇게 애기처럼 안고 다닐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인데요. 같은 물질이야. 뭐 입자수도 같아. 그렇다고 해보자. 여기는 지금 이제 원소 파트가 아니니까 조금 그냥 적당히 넘어갈게요, 친구들. 그래서 근데 얘는 보세요. 열이 3개밖에 없어요. 얘는 열이 6개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온도가 높다. 그지? 얘는 온도가 낮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그죠? 온도가 높다, 낮다라는 표현 말고도 우리가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요. 온도가 몇 도예요? 라는 얘기도 종종 해요. 온도가 뭐, 얘는 50도고요. 50도씨고요. 얘는 뭐 10도씨예요.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자, 이 온도라는 개념은요. 이제 열의 개념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수치화해서 객관화 시키려고 만든 개념이에요. 1도, 2도, 3도, 4도, 5도, 10도. 그럼 이런 개념은 어디서 왔게요? 여러분들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물에서 왔어요. 우리 과학에서는요, 물이 대장이야. 물이랑 태양이 대장이야. 근데 물이 뭐든 이제 뭐 녹는 점, 끓는 점, 뭐 비열, 뭐 이런 거 밀도에 다 기준점이 되시잖아요. 물님께서. 근데 이제 이 온도 개념도요, 사실은 물에서 따왔어요. 자, 너네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물의 어는 점 몇 도예요? 어는 점? 0도예요, 0도, 0도. 그지?
이거 이제 모르는 친구들 없다? 끓는 점은 몇 도예요? 끓는 점 100도예요. 근데 숫자가 너무 예쁘지 않니, 얘들아? 다른 물질들은요, 녹는 점, 끓는 점 뭐 다 보면은 숫자가 막 250, 뭐 53, 막 22, 막 이런 식으로 숫자가 더러워. 근데 숫자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왜 그러게요? 얘가 기준이거든요. 우리가 그냥 물이 어는 점을 0도로 하고요. 물이 끓는 점은 100도로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온도, 얘의 온도 있죠? 이때의 온도를 100등분을 했어요. 그래서 한 칸을 우리가 1도씨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이거 온도 만들 때 기준점이 물이었어요. 그래서 물에 어느 점 끓는 점이 이렇게 아름다워요. 예뻐요. 그런 것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온도가요, 우리가 도씨라는 섭씨 온도도 쓰고요. 이제 절대 온도라는 것도 써요. 근데 절대 온도는 여러분들 중학교 과정에서는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요. 우리가 이 개념은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절대 온도는요, 이렇게 K라고 쓰고요. 우리가 켈빈이라고 읽지, 얘들아. 근데 절대 온도는 뭐냐면요. 이 입자들의 운동성을 가지고 온도, 열을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0켈빈이 기준인데요. 0 뭐야? 그대로 멈춰라. 0켈빈. 입자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그 온도를 찾아내서요. 그때를 0켈빈이라고 기준점을 삼았어요. 근데 그때를 그걸 찾아봤더니 온도로 치면 마이너스 273도씨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환산하는 거는 뭐 그냥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73도씨가 0켈빈이에요. 그치? 그럼 도씨에다가 273을 더하면 켈빈이 되는구나. 아시겠죠? 그러면 10도씨는 몇 켈빈일까요? 10도씨 273 더하면 돼요. 283 켈빈입니다.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의 개념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책상 같은데 이렇게 뚝 손을 대봐요. 어때요? 나 이렇게 대볼까? 차갑다라는 느낌이 나와요. 그 차갑다, 뜨겁다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아까도 말했어요. 열은 되게 좀 상대적인 거라고요. 차가워. 차가워. 왜 차갑다고 느끼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물질 여기 가지고 와볼게요. 자, 얘는 왼쪽에는 온도가 높은 애라고 했고요. 그죠? 오른쪽에는 온도가 낮은 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열은요, 이동을 하는데 보세요. 얘들아, 까까가 많이 있어. 많은 애가 까까 적은 애한테 나눠줘야지. 그지? 까까 적은 애가 뭐 몇 개 없지만 이거라도 먹을래? 하고 나눠주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열도 이동을 하는데요. 어떻게 이동하냐면 여기 지금 열 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애, 온도가 높은 애에서 낮은 애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그죠? 언제까지 이동을 할까요? 언제까지? 얘가 이제 한 개 줬어, 얘. 그때 얘 몇 개 됐어? 5개, 4개. 이거 개수가 안 맞네. 시작부터 조금 계산을 잘못했는데요. 언제까지 열이 이동을 할 건데, 언제까지? 너하고 내가 열의 양이 같아질 때까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열이 이동을 해요. 그죠? 너의 개수, 나의 열의 개수가 같아질 때까지 나누는 거야. 깐부 사이. 그지? 온도가 같아질 때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열의 양이 같아요. 열의 양이 평등해요. 그래서 열평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많이 봤을 거예요. 자, 얘는 이제 여기가 온도야, 온도. 여기는 시간이야, 시간. 그죠? 얘는 온도가 이제 50도씨로 출발을 하고요. 여기는 이제 10도씨로 출발을 할게요. 50도씨인 물질이랑 10도씨인 물질이랑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붙여. 근데 일단은 조건은 그거예요. 다른 물질, 두 개의 물질이 다 있어야 돼요. 접촉해 있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열이 이동을 할 건데요. 자, 그럼 50도씨 애가 열이 많죠. 얘 10도씨 애가 열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50도씨에서 10도씨로 열이 이동을 해요. 그럼 50도씨는 온도가 어떻게 돼? 50도씨 물질은? 내가 열을 뺏겼잖아. 열을 뺏겨요. 그러면 온도가 점점 내려가지요. 그래서 온도가 점점 내려갈 거야. 10도씨 얘는요. 열을 받아. 고마워. 어떡해. 부자 돼. 그지? 열부자가 돼요.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점점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언제까지?
얘네가 이렇게 만날 때까지. 얘네 둘의 A하고 B의 온도가 서로 같아질 때까지 온도 변화가 일어났다가요. 이제 둘이 온도 변화가 이렇게 같아져요. 두 물질의 온도 변화가 같아지는 이 구간을 우리가 열평형 되었다, 뭐 열평형 구간이다, 열평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친구들아. 근데 이제 문제 이제 그런 게 종종 나오더라고요. 두 물질의 열평형이 되는 요 온도 있잖아. 요 온도는 얘네들의 평균값인, 그죠? 평균이 몇이야? 30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뒤에 비열 열량에서 배울 테지만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일단은 아닌 걸로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생각해봐, 얘들아. 이거 얘기를 해볼까, 좀? 자, 아니, 내가 이제 이따만한 찬물에 뜨거운 물을 한 방울 뿌렸어. 여기서도 당연히 열의 이동은 있어요. 열이 누가 많아? 얘가 조금 등치는 작아도 어쨌든 얘가 열의 개수는 많이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입자당 열의 개수.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열이 이동해. 그럼 얘한테 이제 간의 기별이 가요? 안 가. 그러니까 얘는 온도 변화가 별로 크지 않을 거야. 찔끔 올라갈 거야. 그지? 같은 10도, 50도라고 해도요. 얘 지금 10도시고요. 얘 50도씨야. 그렇다고 해도요. 얘는 온도 변화가 뭐 그렇게 막 많이 안 올라갈 거야. 11도 뭐 이렇게 올라갈까? 12도? 뭐 이렇게 올라갈까? 근데 얘는 어때요? 열을 막 확 뺏기잖아. 확 뺏겨. 얘가 쬐끄만한 애가 큰 애를 감당하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열을 막 확 뺏겨요. 그러니까 얘는 온도가 어떻게 돼? 뚝뚝뚝 떨어져. 그러니까 막 10도 근처에서 이제 만난단 말이야. 얘가 힘이 세니까. 근데 막 반대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뜨거운 물이 있었어요. 이제 뜨거운 물, 뜸을 있어서요. 50도지, 50도. 내가 여기다가 찬물 한 방울 이렇게 뿅 해요. 찬물 한 방울 뿅 해. 그럼 어떻게 해? 여기 있던 열애들이 막 침범 막 하지. 막 공격이다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근데 여기는 몇 개만 줘도 금방 나랑 똑같아진다. 왜냐면 등치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만 줘도 나랑 비슷해져요. 그래서 50도씨 애는요. 여러분 조금만 뺏기니까 온도가 어떻게 돼? 조금만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48, 뭐 47 이렇게 되겠지? 얘는 이제 뭐 열 확 받으니까. 그지?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열평이면 언제까지? 얘랑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이제 뚝 떨어져서 48, 47까지. 그러니까 아니 이제 뚝 올라가지. 얘는 이제 쑥 올라가고요. 뜨거운 물은 조금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아마 평균점이 뭐 10도씨 근처일 거고요. 얘는 평균점이 뭐 40도씨 근처일 거예요. 이건 정확하진 않아. 내가 해보진 않은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얘네들 물의 양이, 이제 물질의 양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이제 열을 뺏기고 얻는 것도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등치가 크면 얘 온도 높이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게 이제 무조건 평형, 중간점에서 만난다라는 거는 틀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열의 개념, 열의 평형까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열의 이동 방법을 좀 배워볼게요.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있었어요. 친구들아, 뭐 있었지? 그지?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얘네들요 다 열을 이동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열을 이동시켜, 열을 전달시켜, 열 받아, 열 가져가 하는 공통점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고요. 조건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예시를 가지고 이게 전도인지 대류인지 복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제일 헷갈려하는 게 난방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면 그거 뭐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개념을 좀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안 지워야지. 자, 크게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전도는 뭐냐면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야. 예시 들 때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라면물 끓일 때 이제 라면물 막 이렇게 라면 끓이고 이렇게 젓가락질을 후 해가지고 이제 면발 이제 이렇게 쫄깃쫄깃해야 돼요. 하다가 이제 전화 안내 하고 내려놓고 전화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와서 아무 생각 없이 젓가락 딱 잡으면 어떻게 돼? 화상 입지. 그죠? 왜 그래요? 그 라면에 있던 뜨거운 열이 전도됐어요. 젓가락으로 이동했어요. 그죠? 자, 전도는요, 일단은 고체 물질에 한해서 이동을 해요. 고체 물질에 한해서 이동을 하는데요. 고체들은요, 얘들아, 움직임이 어때요? 고체는?
우리가 요거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물질은요, 세 가지 상태로 존재를 해요. 뭐지? 고체, 액체, 기체. 너무 중요해. 얘네들 특징 너무 중요해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고체들은 이제 운동성이 어때요? 아, 얘네 뭐 걸어 다닐 수 있던가? 아니, 못 걸어 다녀요. 얘네들은요, 제자리에서 뭐해? 바들바들. 진동밖에 못해요. 근데 액체들은 어떻게 움직여요? 얘는 이제 진동밖에 못해요. 얘네들은 거의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 근데 뭐 움직일 수가 없어. 여러분들 만원 지하철 타봤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예전에 출퇴근할 때 만원 지하철 타봤거든요. 근데 막 그런 거 있단 말이야. 아, 나 2-3에서 내려야 빨리 환승할 수 있거든. 근데 아침에 만원 지하철 타면요, 이렇게 하고 가. 진짜 핸드폰 할 수 있는 이렇게 손만 이렇게 겨우 움직일 수 있게 가거든요. 근데 내가 2-3에서 빨리 내릴 수 있다고 막 비집고 갈 수 있겠어요? 욕먹어. 못 가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체 친구들은요, 운동성이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또 틀린 말이에요. 왜? 가만히 제자리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핸드폰을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동은 할 수 있어요. 얘들은 제자리에서 진동 정도만 해요. 근데 이제 액체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 좀 걸어 다니는 정도, 이렇게 산보 정도 하는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기체 친구들은 어때? 슉! 슉! 날라다녀요. 날라다녀요. 기체 친구들은 그런 운동성을 가지고 있는 거 이제 하나 머리에 생각을 해두고 다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는요, 열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데 어때요? 입자들이요,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어때? 야, 이거 가져가. 야, 너 이거 가져가. 야, 이거 가져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이제 시험 볼 때 일렬로 쭉쭉쭉 앉아 있잖아.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시험지 딱 이제 주면 뒤로 넘겨 이러시잖아요. 그럼 이제 뒤로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막 이렇게 넘기지? 그 막 엉덩이 떼가지고 막 걸어가서 이렇게 한 장씩 주는 친구 있어요? 없어. 다 엉덩이 어때? 붙어 있어요. 고체는요, 엉덩이가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요, 손만 움직이는 거야. 열 가져가 하는 게 전도예요. 대부분 고체 물질에서만 이루어져요. 왜냐면 고체는 못 움직이니까 이렇게밖에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번에 대류 볼게요. 대류는 우리가 좀 많이 봤어요. 예전에 이제 초등학생 때도 많이 봤고요. 막 날씨 이런 거 얘기할 때 막 많이 봤어요. 뭐 압력이 어떻고 뭐 이런 거 할 때 대류 많이 배웠어요.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게 다 대류예요. 자, 볼게요. 대류는요, 이제 고체 말고요, 이제 액체나 기체 친구들,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주로 대류 방법을 가지고 열을 이동을 시켜요. 그래서 볼게요. 얘네들은 봐봐. 걸어 다닐 수 있지? 날아다닐 수 있지요? 그러면 이제 쌤이 이것 좀 저기 맨 뒤에 있는 애한테 전해줘. 라고 할 때 전도 방법은 뭐냐면 그냥 뒤로 엉덩이 붙어 있어요. 전도는 엉덩이 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뒤로 하는데 대류는요, 착해. 엉덩이를 떼고요, 걸어가서 자, 여기 하고 열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네, 그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네, 주로 액체, 기체가 대류 방법을 쓰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들. 뜨거운 공기는 어떻게 돼요? 뜨거운 공기는 어디를 좋아해? 뜨거운 공기는 위를 좋아해. 차가운 공기는 아래를 좋아해. 그러니까 공기가 어떻게 돼요? 순환해요. 그게 바로 대류입니다. 자, 이따가 이제 냉방기, 난방기 얘기할 때 주로 이제 나오는 그게 대류에 대한 얘기예요. 대류 얘기는 그러니까 잠깐 이따가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해요. 그래서 띵동 띵동 옆집 가서 열 배달 왔어요 하는 게 이제 대류고요. 자, 복사는요, 얘네들이랑 좀 달라. 얘네들이랑 아예 결이 좀 달라. 얘네들은요, 누가 일을 해? 입자가 일을 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입자가 이제 없어요. 복사에서는요, 입자들이 없어요. 전달해주는 매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보통 얘기를 할 때요, 복사는 뭐라고 하냐면, 야, 받아! 하고 던지는 거. 던지는 거. 쌤이 맨 앞에서 이제 시험지를 주고요, 뒤로 넘기세요 하는 건 전도예요. 뒤로 넘기세요. 엉덩이 앉은 채로 이렇게 뒤로 넘기는 거는 전도고요. 뒤에 이제 갖다 주고 오세요 이러면 이제 엉덩이 떼가지고 이제 뒷자리에 가서 주고 오잖아요. 그건 대류고요. 복사는 쌤이 그냥 어이 받아! 그냥 던지는 게 복사예요. 중간에 매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열을 바로 다이렉트로 쏘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제 몸에서 나오는 이제 열 에너지, 그리고 태양님, 태는 저기 이제 밖에 보이는 태양님이 쏴주는 에너지, 이런 것들은요, 매개체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온다는 거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대류랑 복사를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제 난방기 예시가 나올 때요. 같은 난방기인데 설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어떤 건 대류고 어떤 건 복사예요. 그래서 난방기 나오면 대류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난방기 나오면 복사지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난방기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열을 전달을 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난방기를 딱 틀었어. 난방기 뭐 그거 있잖아, 이렇게 빨간 불빛 나오는 거, 이렇게 빨간 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빨간 불 나오는 거 있잖아. 뭔지 알지? 응. 이거 난방기예요. 여기 근데 선생님, 난방기도 전도로 열 이동할 수 있죠. 있기야 있지. 근데 얘들아, 그런 사람 있어요? 추워 한 다음에 난방기에서 딱 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전도로도 물론 이렇게 뜨끈뜨끈해져요. 난방기 이제 오래 켜놓고 나서 난방기 껐는데 어때요? 그 만져보면 뜨끈뜨끈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전도가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우진 않는다고. 전도의 방법으로 내 몸을 데우진 않는다고. 그 얘기는 뭐야? 난방에 이렇게 딱 손을 갖다 대야 되는데 이름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을 데울 때 난방기를 이용을 하는 거는요, 대류와 복사 방법을 가지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복사는 뭐냐면요, 내가 이제 안 닿았어. 손이 난방기 안 닿았어. 근데 그 근처만 가도 어때요? 따뜻한 열기가 막 느껴지지, 그지? 그게 바로 복사예요. 그 에너지가요, 열 에너지가 바로 나한테 다이렉트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열 입자가 나한테 왔어요. 그래서 나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게 바로 복사고요. 이제 대류는 뭐냐면, 난방기를 우리가 보통 집채만한 난방기를 써요? 막 방만한 난방기 써? 아니잖아. 어때요? 그냥 뭐 난방기 뭐 해봐야 뭐 요만한가? 그냥 되게 쬐끄만해요. 근데 어때? 여기 구석에 이렇게 딱 켜놓잖아요. 그럼 켜놓고 이렇게 그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때? 방이 훈훈해져요. 공기가 데워졌어요. 이 방 안에 있는 전체 입자들이요, 열을 갖게 된 거야. 근데 어떻게 가졌냐면 대류의 방법으로 갖게 되었어요. 자, 냉방기, 난방기 얘기가 여기서 이제 슬쩍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공기를 데워가지고요,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류고요. 뭐 난방기 근처에 가도 열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복사예요. 요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막 이제 요즘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온돌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온돌로 바닥이 따뜻해지는 건 뭐야? 온돌? 전도지요, 전도. 온돌로 바닥이 따뜻해지는데 방바닥만 따뜻해져요? 공기 방 전체가 데워지기도 해요. 그거 뭐야? 방 전체가 데워져요. 공기가 순환하면서 열을 이동시켜요. 대류예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실 줄 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냉방기, 난방기를 언제 그러니까 언제는 아니지, 뭐 추우면 틀고, 그치, 그런 거니까 어디에 설치했느냐가 이제 좀 중요해요. 이제 대류의 개념 우리가 조금 볼게요. 자, 방이 있어요. 방이 있고요. 자, 방이야, 방이 있고요. 여기가 바닥이야. 바닥이고 여기가 천장이야. 우리 근데 이거는 외우지 않아도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보통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해요? 천장,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 뭐 다 천장에 설치해야지. 에어컨 이렇게 세워놓는 애들도 다 어떻게 해? 다 바람은 위에서 나와요. 왜냐면은 찬공기는 아래로 가는 걸 좋아해. 무겁거든요. 뜨거운 공기는 어때요? 여기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는요, 위로 가는 걸 좋아해. 그래서 공기가 순환이 돼요. 근데 이거는 공기 얘기만 하는 거 아니고 액체에도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난방기는 아래, 냉방기는 위에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 개념 이렇게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너무 과학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얘기여가지고 이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외웠어요 하는 친구들은 여기서 잠깐 개념을 좀 잡고 갈게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공기 입자가 있어요. 공기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다고 해보자. 근데 내가 찬 공기는 무겁다고 했고요, 뜨거운 공기는 가볍다고 했어요. 우리 6단원에서 밀도 배웠으면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기가 뜨거워지잖아. 얘네들이 뜨겁잖아. 그럼 열을 받는다는 얘기지, 친구들아. 열을 받으면 얘네들의 운동성이 어때요? 에너지가 넘치니까 운동성이 많아져요. 그 얘네들이 빨빨빨빨빨빨 거리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이 공기 주머니의 부피가 어떻게 되게? 커져요. 공기 주머니의 부피가 커질 거야. 근데 입자수는 변함이 없이 여전히 5개예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 우리 밀도 공부했었다? 밀도는 뭐지?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그죠? 자, 여기 또 곱셈 공식 나왔어요. 선생님 곱셈 공식 그 영상 꼭 보세요. 자, 질량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일정해요. 근데 부피가 증가했잖아. 부피가 증가했잖아. 그죠? 부피는 여기 분모값에 있어. 분모가 증가하면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감소해요. 그러니까 밀도는 감소해요. 어머, 공기 주머니의 크기가 커졌더니 공기 주머니가 가벼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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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는 거예요. 6단원 물질의 특성 공부 제대로 하셨으면 요거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얘들아, 반대로 공기 주머니가 원래 이렇게 있었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냉각됐어. 차가워졌대. 이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여기 다시 써놓고요. 자, 이번엔 반대로 가볼게요. 반대로 열을 뺏겼대. 그러면 추워, 움직이기 싫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더 따닥따닥 붙게 돼요. 부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얘들아? 부피가 작아졌어요. 부피가 질량 개수는 그러니까 입자의 개수는 변화가 없죠. 그럼 질량 변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질량이 일정해요. 근데 부피가 작아졌네. 그럼 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요? 증가하지요. 밀도가 증가해요. 무거워져요. 그래서 찬 공기는요, 차가워진 공기는 무거워지니까 아래로 내려오고요. 뜨거워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방 전체가 시원해지기도 하고 방 전체가 따뜻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바보같이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마음이니까 나는 여기다가 난방기. 나는 여기다가 난방기. 난 마이웨이. 여기다가 이제 냉방기 설치해. 뭐 하세요. 하세요. 근데 보세요. 여기 지금 찬 공기 어때? 찬 공기는 아래를 좋아한다니까. 무거우니까 아래에 있는 거 좋아해. 얘 그냥 아래에 있으면 겁나 행복하지. 너무너무 행복해요. 더 이상 움직일 이유가 있어 없어?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얻었는데 안 움직이지. 그 찬 공기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여름에 에어컨 딱 틀잖아. 발꼬락만 시려운 거야. 여기 위에는 막 더워. 발꼬락만 시려워요. 만약에 난방기를 위에 설치했어.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여기 뜨거운 공기 나오지? 뜨거운 공기 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그냥 천장만 뜨거운 거예요. 얼굴만 뭐 화끈화끈 탄다니까. 그죠? 그래서 공기의 순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난방기 냉방기를 잘못 설치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요렇게 설치해야 돼요. 나 진짜 옛날에 그랬다니까. 선생님 옛날에 중학교 때 난방기가 여기 한 여기 한 얼굴쯤 그 높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어. 왜 그랬는지 몰라. 모르겠어. 뭐 그 설치한 사람 마음이지. 존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겨울에 공기 순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발가락은 시려. 얼어. 맨날 그랬다니까. 나중에 알았지. 이걸 배우고 나서 왜 그렇게 설치한 거야 도대체. 그죠? 이렇게 설치하면 안 돼요. 요렇게 난방기는 아래, 냉방기는 위에. 요즘은 다 이미 그렇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슬쩍 이렇게 보면 돼. 어디 설치되어 있나 이렇게 보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열의 개념, 열의 이동 방법 3가지 전도, 대류, 복사 공부했고요. 냉방기, 난방기 어떻게 설치하는지까지 공부했어요. 비열과 열량, 열팽창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